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3년 만에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이산가족들은 2박 3일간 6번에 걸쳐 만남을 갖게 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연합이 양기관 통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해 교회 체육관을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한영교회에 찾아가 봤습니다. 청년 찬양 사역에 앞장서온 마커스 워십이 10년 만에 예배 장소를 옮기며 사역 변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아시안게임 개최국 인도네시아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0일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68년간 가족을 그리워했던 이들은 그간 못다한 혈육의 정을 나눴습니다. 오전 8시 반쯤 금강산으로 출발한 우리 측 이산가족들은 오후 3시경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가족을 확인한 이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 북에 있는 자녀를 만난 이산가족은 모두 7명이며 형제자매와 제외한 이들은 20여 명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삼촌 이상의 가족을 만나는 이들이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북측 주최로 열린 환영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금강산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만찬에서 이들은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산가족들은 2박 3일간 6차례에 걸쳐 11시간 동안 만남을 갖게 됩니다. 또 오는 24일부터는 북측 이산가족 83명이 남측 가족과 만나는 2차 상봉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교총과 한기현이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양 기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월 첫 주 통합총회를 통해 최종 과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교총과 한기현은 양 기관의 역사를 승계하고 회원은 모두 인정하되 공교회와 공교단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통합총회의 대표회장은 3명을 공동대표로 하며 이 중 1명을 이사회 대표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총과의 통합도 계속해서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통합 발표에선 정작 중요한 사무실 통합과 직원 승계, 법인 활용 등 중요한 결정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한기현에 대한 실사 조사 결과 예상보다 부채 규모가 커 좀 더 신중히 접근하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기관 관계자들은 남은 3개월 동안 법인 문제와 정관 문제 등 세부 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이번 통합이 한국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회 체육관을 개방해 마을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과 더불어 사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영교회 이야기인데요. 교회 체육관은 성도들과 주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땀 흘리며 교제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체육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현장에 김주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령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이곳, 한영교회 지하에 위치한 체육관입니다. 한영교회 체육관은 이름만 교회 체육관일 뿐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개방된 곳입니다. 배드민턴과 농구, 탁구, 배구 등 웬만한 구기 종목은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종목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각 팀의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교회는 지난 1999년 교회 건물을 신축하며 체육관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지역에서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체육관을 통해 교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쉽게 거부감 없이 들어오면 참 좋다는 걸 느끼는데 첫발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 체육 선교가 좋은 점이 체육은 누구나 좋아하고 또 금방 친해져요. 그래서 이 마음의 이 장벽이 금방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장 초 주민들의 반응과 호응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체육관은 어느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마을 주민들도 자유롭게 오고 가는 체육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회는 공간을 제공하고 성도들은 체육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주민들은 스포츠란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성도들과 교제를 나눴고 이 중엔 자연스레 교회에 나오게 된 이들도 있습니다. 불교 집안이고 그래서 원래 이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또 교회 맨날 이렇게 오고 탁구 치고 하다 보니까 왠지 또 정감도 가고 그래서 작년 8월에 제가 한영교에 등록을 했어요. 같이 운동하면서 이 주님 말씀도 많이 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한 약 10명 넘게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57년간 한자리에서 지역을 섬기며 마을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는 한영교회. 신정우 목사는 교회가 마을 주민의 일원으로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교회 본연의 사명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찬양 예배로 청년들의 찬양 문화를 이끌어온 마커스 워십이 10년 만에 예배 장소를 옮겼습니다. 마커스 워십은 다음 세대를 세우자는 목표로 사역하는 단체인데요. 많은 변화가 있지만 예배자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커스 워십은 지난 2005년부터 찬양 사역을 시작하며 우리 귀에 익숙한 찬양곡들을 수차례 선보인 팀으로 유명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 집회를 통해 청년 크리스천들과 소통하며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마커스 워십이 최근 10년간 사역해오던 장소를 떠나 성북구의 한 교회로 집회 장소를 옮겼습니다. 직전 예배 장소로 사용해오던 해오름 교회가 담임 목사의 세습과 관련해 한 차례 곤혹을 겪고 나섭니다. 마커스 워십은 그럼에도 10년 동안 한 장소에서 한결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스스로를 보면서 저희 사역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매주 그리고 지금 주신 순간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자는 건데 저희도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예자들을 만날 것에 기대감도 있었고 또 그때 보여주신 그림 따라서 이렇게 옮기게 되었고요. 마커스 워십이 새 둥지를 튼 맑은샘 광천교회는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가 많고 분위기 또한 침체는 곳이지만 인근의 대학교 10여 곳이 자리에 있어 청년들과 접촉하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영 팀장은 이전과 상당히 먼 곳으로 옮기게 돼 고민이 많았지만 예배자의 80~90%가 바뀐 것을 보고 새로운 지역의 다음 세대를 만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지금의 장소에서 드린 첫 집회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찬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마커스 워십은 다양한 강의와 콘텐츠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예배팀들을 돕는 사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땅에 더 많은 예배를 세우는 것이 목표란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의 예배에 대한 생각은요, 딱 하나입니다. 한결같이 성실하게 예배자들을 섬기고 예배자들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의 세대를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라 저희도 좀 놀라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 크리스천들이 예배 안에서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마커스 워십. 한국교회의 찬양문화 사역에 앞장선 마커스 워십이 앞으로도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인도네시아 방문객을 위한 필수 안전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주의사항엔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발령으로 신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과 테러 가능성 대비, 소지품 관리, 간이 환전소 이용 자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재단은 특히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아시안게임 관람에 필요한 일정과 티켓 구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방문객들의 편의를 한층 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또는 팔렘방 임시 영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동성 커플의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법정에 섰던 미국 빵집 주인 잭 필립스가 이번엔 트랜스젠더 케이크 사건으로 또다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변호사 오텀 스카디나는 지난해 자신이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한 걸 기념하는 케이크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케이크 겉은 파란색, 속은 분홍색으로 하고 악마나 자위도구 모양의 장식물을 달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필립스는 하나님이 주신 성별에 반하는 케이크를 만들지 않겠다며 동성 커플 웨딩 케이크와 마찬가지로 주문을 거절했습니다. 필립스의 변호를 맡아온 기독교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은 콜로라도주가 계속해서 필립스의 종교적 신념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로 손꼽혔던 아레사 프랭클린이 76세의 일기를 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랭클린은 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복음 성가를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미국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으며 빌보드 R&B 차트 1위 곡을 최다 보유한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장례식에서 노래를 불러 흑인 인권의 상징적 존재가 됐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녀의 노래를 들은 뒤 눈물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흑인 음악의 전설적인 존재였던 그녀는 췌장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가톨릭 성직자들의 아동 성폭행에 대해 교황청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이런 끔찍한 범죄 행위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부끄러움과 슬픔이라며 성학대자들과 이 일을 방임한 교회들의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펜실베니아주는 6개 가톨릭 교구 성직자들의 아동 성학대를 2년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엔 300명이 넘는 성직자가 아동 1000명 이상을 성폭행한 사실과 교회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이탈리아 제노바 교량 붕괴 당시 한 남성이 기적적으로 구조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차량에서 소방관들이 한 남성을 조심스럽게 빼내고 있는데요. 컴퓨터 게임 판매원인 29살 잔루카 아르디니는 차량이 무너진 교량 잔해 사이에 끼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차량은 지상에서 20m 높이 상공에 매달려 있었는데요. 임신한 여자친구가 있었던 아르디니는 아들이 태어나는 걸 보겠다는 생각으로 견뎠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2살짜리 남자아이가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자바주에 사는 2살 아이 라비 한 달 전부터 심한 담배 중독 증상을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머니 마랴티는 아이가 처음엔 바닥에 떨어진 꽁초를 줍더니 지금은 하루에 많게는 40개비씩 줄담배를 피우고 있다며 담배를 줄 때까지 떼를 쓰고 종일 울어대 안 줄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선 인구의 3분의 1이 담배를 피우며 미성년자의 흡연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희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한진식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56.3%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간 나흘에 걸쳐 전국 성인 남녀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2.0%포인트 오른 38.4%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이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감을 높이고 국민연금 개편과 국회 특수활동비 꼼수 폐지 논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 등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잇따른 차량 화재로 논란을 빚은 BMW가 리콜을 시작했습니다. 리콜 규모는 42개 디젤 차종 10만 6천여 대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수입차 리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리콜은 결함이 발견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와 밸브를 교체하고 재순환 장치 파이프를 청소하는 수준으로 진행됩니다. BMW 코리아 측은 리콜은 보통 1년에서 2년까지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사태가 심각한 만큼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군 병사들의 평일 외출 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에 들어갔습니다. 육군 3사단과 해군 1함대, 공군 1전투비행단 등 13개 부대에 소속된 병사들은 저녁 6시부터 점호가 진행되는 밤 10시까지 약 4시간 동안 부대 밖 외출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병사들의 외출은 주말에만 허용됐지만 보장된 휴식 시간을 침해하고 사회와 지나치게 단절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평일 외출 시 지정한 지역 내에서 PC방 출입 등과 같은 취미생활 등은 보장하되 음주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호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쏠릭은 오는 23일 오전 3시경 강한 비바람과 함께 전남 목포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일 오전 3시에는 강원도 속초 부근 해상을 지나 한반도를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이 영향으로 22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23일과 24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제주도와 남해안은 강풍과 함께 높은 파도가 예상됩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비 14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서초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발생한 추가 공사 비용 관련 내용입니다. 사랑의 교회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에 이미 추가 비용을 대납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문을 확인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해 성회를 인도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안디옥 교회의 신앙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성령과 기도 중심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코트디부아르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소방선교회가 주최하는 제3회 세계소방선교대회가 내달 12일 충주 효성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선 기념예배와 함께 크리스천 소방관들의 간증과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소방선교회가 부흥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성령중앙협의회가 남미 지역을 방문해 부흥회를 엽니다. 부흥사들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브라질 등지에서 성령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괄 진행을 맡은 이호선 목사는 남미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적인 집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